한 70% 이상은 바뀌어야 돼요. 예. 그는 우리 유산화 본사하고의 어떤 관계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과의 어떤 기대감,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장 건강이에요. 예. 근데 장 건강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진 않다. 제 자존심도. 그래서 오늘 네. 네. 꼴량 자존심 조금 있어요. 네. 근데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과 만나는 게 설레입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시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때 박수 한번 나오면 또 좋죠. 네. 자, 설레이는 건 좋은데 너무 설레이면 배가 꼬르륵 아파요. 예. 그래서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만사 그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장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오늘 또 제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속 편한 하루입니다. 예, 속 편한 하루. 예. 자, 속 편한 소리 하네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속이 편해야지 만사가 편하고 일도 잘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도 얼굴에 미소가 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쥐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쥐는 안에 무균 상태를 만들었어요. 장에. 예, 무균 상태를 만들었고 어떤 쥐는 좋은 균들이 많이 들어가게 많은 균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환경을. 그랬더니 세로토닌이 무균인에는 거의 없더라. 세로토닌 뭐예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사실 신경 전달 물질인데 유균인 쥐에는 세로토닌 엄청 많이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에 균이 많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그때 발견이 돼서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뇌에서 위에 있으니까 항상 위에서 무슨 신호를 내려줘서 여기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장에서 뇌한테 신호를 주는 경우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장에서 하지? 모든 게 뇌에서 모든 걸 조정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이코바이오틱스. 이건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들어봤어도 사이코바이오틱스는 못 들어봤는데 사이코가 어떤 정신 이런 뜻이거든요. 예. 미친놈 할 때 사이코라 그러잖아요. 예. 정신의 뜻인데 이 정신과 바이오틱스, 뭔가 생명, 이거랑 결합된 거. 그래서 우리 장 건강은 안에 모든 좋은 균들이 신경 전달 물질, 예를 들어 세로토닌, 그 다음에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조절해서 정신까지 관련되는구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누굴 만나는 거, 뭘 먹어서 기분을 느끼는 거 다 이게 기분에 대한 거잖아요. 이 기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요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바로 장의 미생물인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림을 제가 축약해 놨는데 장과 뇌축 이거는 알고 계세요. 근데 다른 기관과의 관계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논문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 췌장축, 장, 신장축, 우리 걱정하시는 폐암, 장, 폐축 이런 것들이 말이 벌써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먹어서 그게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저장됐다가 배설되는 것까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누가 안 해준다, 몸에 있는 장기가 안 해준다 하면 배설에서도 엄청 문제가 생길 거고요. 흡수가 안 되면 영양 부족이 생기고요. 흡수가 또 갑자기 너무 잘 되면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소장과 대장의 길이는 7.5m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관리를 참 잘하신 건데 7.5m나 되고 평수가 91평이나 되는 우리 소장 대장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또 정말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공기 같은 역할이죠. 예, 공기는 잘 못 느끼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장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쁜 음식, 두 번째 불규칙한 생활, 세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예. 스트레스는 대충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아무래도 배가 아프고 이런 것들은 아실 거고요. 불규칙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 맞춰서 먹어줘야 되고 때 맞춰서 배변을 해줘야지 장 연동 운동이 그 리듬을 탑니다. 근데 그걸 바쁘다고 안 하고 또 어떤 다이어트 때문에 또 배변을 못 보시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연동 운동이 안 돼서 이 장이 나중에 배설하는데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쁜 음식을 먹지 말자.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나쁜 음식을 좋아하는 균은 유해균이다. 그럼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 점막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나쁜 음식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유화제란 게 있어요. 예. 유화제가 계면 활성제와 같은 거예요. 예. 기름과 수분을 이렇게 섞이게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게 장 점막의 층을 분해해 버려요. 그럼 장 점막이 약해져요. 그 약해진 거는 나쁜 물질이 장 점막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장 건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첨가물이 많은 게 바로 초가공 식품입니다. 예. 대부분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가족 중에 만약에 자녀분이 라면을 끓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침 그때가 또 배가 고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한 젓가락만 먹을게. 근데 그게 한 젓가락 끝나나요? 아니죠. 두 젓가락, 세 젓가락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그냥 끓여 달라고 하지 차라리, 막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치킨도 마찬가지고요. 딱 한 점만, 아까 저녁 먹었으니까 그냥 딱 한 점만 먹어야지. 안 돼요. 과자도 그래요.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면죄부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비상! 퇴근 전까지 작성해야 되는데 3시까지 완성해 주세요. 오케이? 네. 뭐지? 뭐야? 저 여유로움. 얼씨구? 복점 때문에 복점. 지복점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식품 업계에서 이게 얘기하는 전문 용어인데요. 지극히 행복을 느끼는 그 지점, 그거를 식품 회사에서는 만드는 거예요. 너무 달아도 여러분 처음에 먹고는 다음부터 안 먹고 싶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적당히 달고 적당히 짜야 돼요. 단짠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적당히 고소해야 돼요. 거기다가 포화지방 같은 기름을, 특히 트랜스 지방같이 바삭한 기름을 적정량을 넣어줘야 돼요. 그걸 못하는 회사들은 맛이 없어서 도태되고요. 그걸 잘하는 회사들은 다국적 기업이 되고 잘 팔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식품회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음식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주 건강하게 만든 음식은 맛이 없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고 포기하란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될 이유는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러나 이런 걸 알고는 있자. 그럼 이거는 누가 만드는데? 바로 식품회사들이 만들고 이거의 형태는 첨가물이 없이는 안 됩니다. 네. 그 맛있는 음식들의 뒤에 어떤 성분인지 보면 뜻도 보다 못한 그런 성분들이 있죠. 그 성분들은 이거 뭐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넣는 애가 아니라 내가 우리 집에 없는 성분들은 몰라. 보존제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유통 과정을 거치니까. 그러나 그거 아니고 다른 것들이 엄청 많은 것은 일단 걸러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리얼이라고 해도 걸러야겠다. 네. 아무리 좋은 단백질 바라고 해도 걸러야겠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뭐 다른 것들은 뭐 더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먹어야 됩니다. 네. 또 우리가 그럼 식품 회사들은 무슨 광고를 잘하죠. 그래서 막 엄청 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보세요. 홍삼 만드는 회사가 있어 우리나라에. 뭐 만들어요? 담배 만들어요. 네. 네. 그게 회사명은 다릅니다. 다른데 원래는 한 회사예요. 모든 인사, 모든 명령 체계가 같이 연결돼 있어요. 네. 제가 그 회사하고 되게 밀접한 일을 해서 알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회사가 뭐라고 얘기할 때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자, 그럼 유산화는 그러면 다른 뭐 담배나 술을 파나요? 네. 몸에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런 전문적인 회사, 제가 외부 특강을 가더라도 물어봐요, 마지막에. 그 일반 시민들이나 기업 직원들이. 그러면 그래서 어떤 뭐 비타민을 먹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전문 회사를 해라 그럽니다. 네. 영양제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건강과 뷰티를 하는 회사를 찾으십시오 라고 하고 거기에는 뭐 헬스팩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속이 편하신가요? 네. 근데 아침에 화장실 못 갔다 오셨고 또는 좀 더부룩하고 변의 상태가 안 좋고 또 피부 트러블도 있고 또 이유 없이 기분이 좀 가라앉고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먼저 반응하고 이게 너무 잦다. 여기서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보기에 한 3개 정도는 체크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제 처음 들은 얘기도 있을 거예요. 5단계가 필요한데요. 5단계의 또 제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5가지 제품을 다 드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앞에 3단계에서는 최소한 1개나 2개는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 이거는 화분에 식물을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네. 우리가 화분에 식물을 키울 때 처음에는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 이 화분이 일단은 튼튼해야 돼요. 네. 튼튼해야 되고 그 화분에 또 화분이 뭐 어디서 주워 왔어요. 그러면 화분이 안이 너무 더러우면 안 돼요. 그걸 한번 씻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분해하는 청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잘 기르도록 또 물이나 영양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의 장 관리를 할 때 사실은 이 소화기관은 입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작이 잘 안 되면 위가 고생을 해요. 그냥 대충 씻고 넘기면 위가 많이 고생을 해요. 위에도 소화액이 잘 나와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나와요. 위산이 안 나오면 칼슘이나 이런 미네랄도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점막부터 관리하셔야 돼요. 위궤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화분도 막 깨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잘 줘도 흙이 흘러내리고
예, 씨까지 흘러내리겠죠. 뿌리가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일단 점막부터 관리하자. 화분의 외형부터 잘 관리하자라는 것을 먼저 드리는데, 여기에 좋은 게 바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프랑스 남부에서 스페인 남부까지 5개월 동안 맨발로 3,400km를 걸어갔던 청년이 있어요. 폴란드 남자인데요. 그 사람은 기네스북에 올라갔는데요. 맨발로 걸었다는 게 특이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발을 신어도 힘든데 맨발로 걷다 보니까 뜨거운 아스팔트 길도 걸었어야 되고 자갈길도 걸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발에 상처가 있겠죠. 그 발의 상처를 밤에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뭘 이용했을까요? 알로에베라 겔을 그걸 붙이고 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알로에베라 겔이 엄청난 치유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요. 예.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의외로 많이 높은 게 알로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알로에가 한물 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성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약간의 유행이 바뀔 따름이지 알로에의 좋은 성분은 그대로 간다. 그래서 이 알로에를 좀 우리가 장에, 소화기에 넣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로엔즈 플러스에는 알로에뿐만 아니라 알로에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런 점막 보호뿐만 아니라 면역과 피부 관련된 역할까지 해요. 3중 기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는 소화를 잘 되게 하고 항산화 역할을 하는 그런 멜론, 파인애플, 파파야 이런 성분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또 부성분이 아주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분을 이제 구해왔어요. 구해왔는데 화분이 안에 너무 더러우면 화학 성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안 좋은 그런 벌레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장을 한번 우리가 건강하게 해봐야겠다 할 때 기존에 워낙 안 좋은 것들을 드셨으면 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을 한번 청소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 청소란 게 꼭 무슨 물을 많이 먹고 관장을 하고가 아니라 원래 자연대로, 자연은 뭐예요? 먹어줘서 여기에서 소화돼서 잘 나가고, 이게 청소인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거칠 때 필요한 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중에 가장 천연성분인 차전자피가 좋죠. 차전자피의 특징은 물을 많이 머금는다. 물을 많이 머금어서 변의 부피를 키워줘서 나가게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만감도 좀 필요하고요. 또 변의 양도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 있어서 차전자피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뿐만 아니라 FOS, 프락토올리고당, 그 프락토올리고당을 넣은 제품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제품 다 관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버지 플러스에서는 24g의 그런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식이섬유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장 건강을 좋게 하고 특히 배변에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약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약국템 영상에서 약국템 500% 활용법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제가 가장 자, 여기는 특히 5가지 복합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탕수수라든지 아라비아 거미라든지 사과에 있는 펙틴 성분, 특히 이눌린에 있는 돼지 감자에 많다는 이눌린, 이런 성분들까지 있어서 또 우리 장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음식을 먹었을 때 얘가 잘 분해가 돼서 장까지 가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가 안 좋고 위산이 별로고 이러면 얘가 그대로 큰 덩어리가 가요. 큰 덩어리가 가면 얘가 잘게 쪼개지지 않으면 이게 부패가 됩니다. 부패가 되면 유해균들이 좋아하게 되고요. 네. 또 잘게 쪼개지지 않으면 이게 장 점막으로 들어가는데, 장 점막에 들어가는 순간 혈액 속에서 이거 아니야,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돼, 이거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하고 백혈구가 출동해요. 출동해서는 안 되는, 이게 나쁜 놈이 아니잖아요. 우리 음식에
음식이잖아요. 근데도 백혈구가 출동해서 그냥 엉겨요, 둘이가. 엉겨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디선가 염증이 생깁니다. 이걸 면역 복합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잘게 쪼개놔야 돼요. 잘게 쪼개놓은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저도 때로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는데 진실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이가 이게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이게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좀 운전할 때 긴장을 하면 꽉 깨물어요. 꽉 깨물면 여러분 항상 팔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 긴장이 되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돼요. 이게 안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열감이 있고 아파요. 그래서 구강내과에 치과를 갔더니 여기가 안 좋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주고 더 안 좋아지시면 스플린트라고 있어요. 마우스피스 같은 거. 그거 70만 원이래요.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했더니 그건 이완시켜 준대요. 그걸 이렇게 넣고 자면 이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이완이 필요해요. 예. 이 강의 들으면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누가 막 힘든 소리 하면 진짜 이러지 마시고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입을 좀 벌리세요. 입을 벌리고 눈을 개슴츠레 하시고요. 그래 니네 얘기해라. 니 내 욕해라. 이렇게.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긴장할 땐 긴장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집중적으로 또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하셔야죠. 하지만 항상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식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남의 도움을 얻으세요. 70만 원짜리 그런 데까지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소염진통제 3일 먹고 이 온스포를 했어요. 온스포. 했더니 여기가 이완이 되면서 지금은 좋아졌어요. 네, 아주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는 특히 근데 우리는 효소를 먹는데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은 효소를 안 먹어요. 왜 그럴까 볼게요. 초식동물은 이 소화관의 길이가 자기 몸 길이 키보다 10배에서 20배나 돼요. 엄청 기네요. 그 다음에 육식은 안 길어요. 3배에서 5배밖에 안 되고요. 사람은 초식도 아니고 육식도 아니죠. 우린 뭐예요? 잡식이에요. 네. 과식이 아니라 잡식인데요. 우리는 딱 중간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육식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는 초식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채식을 많이 하는 분들인데요. 둘 다 좋은 게 아니죠. 채식도 좋은 점이 있지만 채식 하시는 분들은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까 이 식이섬유는 소화가 안 돼요. 나가요, 그냥. 근데 그것만 먹어서는 식이섬유가 분해가 돼서 몸에 좋은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효소와 유익균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죠. 그렇다고 해서 채식하시는 분한테 또 자꾸 고기 먹으라고 하면 싸움이 납니다. 그런 분한테는 필수 아미노산을 따로 주면 좋겠네요. 필수 아미노산이 영어로 EAA입니다. EAA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비타민 B12도 부족합니다. 그건 동물성이 많기 때문에요. 또 고기만 드시는 분은 어때요? 고기만 드시는 분은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부패가 돼요, 몸속에서. 육식동물처럼 장이 짧지 않잖아요. 이만큼 가야 되니까 중간에서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채소랑 같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고기들 싸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단백질 분해를 빨리 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단백질 분해 효소를 먹거나 또 항산화제를 먹어서 잘 부패가 안 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죠. 프로후라바놀 이런 게 항산화제잖아요. 비타민 C 항산화제잖아요. 자, 그래서 이 A의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코아미노 드링크입니다. 코아미노 드링크. 이거 정말 좋아요. 얼마 안 넣어도 돼요. 저는 헬스를 피트니스 가는 걸 좋아해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물에 꼭 이거를 넣습니다. 넣어서 먹습니다. 자, 그럼 단백질 파우더 먹으면 안 되나요? 단백질 파우더는 효능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특히 근육을 운동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BCA만 먹어도 똑같아요. BCA만 먹어도 시작 지점에만 힘이 나지 이 근육이 회복되는 근육이 막 커지고 상처 있고 회복되는 것까지 가야지 근육이 커지거든요. 그까지 안 간다는 거죠. 우리 유기농 곡물 효소 너무 맛있죠. 맛있고 다른 시중에 있는 뭐 그런 곡물 효소 있어요. 그런 효소는 너무 달아서 봤더니 알죠. 인공향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예. 이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역가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것도 유기농으로 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양소까지 넣어주고 또 효과까지 높다. 그래서 실험도 많이 했잖아요. 예, 뭐 식빵을 넣는 실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씨를 심는 거죠. 씨가 뭐야? 균이에요. 유익균을 좀 넣어줄 필요 있어요. 우리 몸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옛날처럼 발효식품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좋은 균을 넣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 좋은 균을 넣으면 기분까지 좋아질 수 있구나. 자, 그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이죠. 우리 제품이 너무 좋은 것은 근본이 있다. 예. 덴마크 이런 데서 종균으로 유명한 아주 좋은 종균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소장에 많은 균이 있고요. 대장에 많은 균을 골고루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부성분으로도 이눌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변 검사를 했을 때 행복 지수가 낮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제품들을 먹어주고 5단계를 잘 거치면 이게 더 높아집니다. 점수가. 네. 그런 것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이 편하다고 하는 이제 행복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야지 일할 마음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균에 우리 집에 기르는 강아지도 사료를 줘야 되듯이 균에 이제 밥을 줘야 됩니다. 어떤 밥을 줄 거냐가 중요한데요. 물론 밥상으로 잘 드시는 게 최고예요. 근데 밥상으로 잘 먹기가 현대인들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바쁜 사람들은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우리 대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 뭐 먹니? 물어봐요. 맨날 그 삼각김밥. 편의점에 사는지 집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열악합니다. 예. 아무래도 돈도 좀 부족하잖아요. 예. 정말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게 저는 식이섬유라고 봅니다. 예. 이 식이섬유를 채소로 먹으려면 이만큼 먹어야 돼요. 물론 채소도 드셔야 되지만 따로 식이섬유로 또 모아서 드시는 방법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FOS 액티브라고 생각됩니다. 프락토 올리고당을 5g 정도 함유했고요. 수용성과 불용성이 같이 있어야지 이 콜레스테롤 관리까지 됩니다. 그래서 LDL이 높으신 분들은 포화지방이 많은 빵이나 과자를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FOS 액티브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바로 식이섬유를 잘라서 단세 지방산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이 단세 지방산이 엄청 좋은 거예요. 식이섬유는 당장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라서 만들어지는 게 단세 지방산인데 이게 바로 항비만, 항당뇨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여주만 맨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귀리만 맨날 먹을 수 없잖아요. 원래 귀리는 몽고에서 말을 키울 때 줬던 사료였어요. 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단세지방산이고 그거의 근원은 식이섬유와 유산 유익균이다. 자, 그래서 이 장내 환경 마이크로바이옴이 올바르게 조성된다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더 정상화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코바이오틱스라는 말이 생겼다. 그 정도로 우리의 행복과 정신건강에 세로토닌이 중요하고 이게 바로 우리 유익균과 식이섬유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식품회사에서 만든 지복점을 이길 수가 없다. 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또 권유하도록 해야겠다. 장을 건강의 방법은 한 가지로는 안 된다. 프로바이오틱스 하나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5단계 또는 4단계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턱관절 장애로 고생을 했듯이 이거는요, 습관이 중요해요. 네.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뭐 자세가 안 좋다든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남한테 자꾸 비판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얘기하면서 좋은 얘기하는 순간 나도 편안해지고 그 기준에 나쁜 얘기를 하는 순간 그 기준에 나도 맞춰야 돼요. 그게 나도 굳어지고요. 상대도 얼굴이 굳어져요. 그래서 제가 좀 무슨 아주 안지옥같이 생긴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의 유튜브를 듣는데 감사하다는 말, 칭찬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뻔히 아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 주변에 계신 사랑하는 분들한테 칭찬 한번 해보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